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스학 물질 중 황화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황화물은 이제 SO2, SO3 이런 친구들인데, 결국 이제 요 대부분 연료 중에 있는 황이 얘랑 만나가지고 반응을 한 그 물질이 나오는 거죠. 산화 반응. 그다음에 CS2, H2S 같은 환원 반응을 통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황화탄소라고 하고요. 황화수소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SO2, SO3가 이제 황산화물, 삭스라고 하는데, 얘가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황화수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악취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생원 보면, 이제 화력 발전소, 자동차,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서 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발생하게 된다. 95가 SO2고, SO3가 한 5%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황화물의 종류에서 보면은 아황산가스 SO2죠. 산성비 원인 물질이 되겠고요. 무색 무자극성이다. 자, 얘는 수용성이에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산성비, 그러니까 내리는 비에 이 삭스가 이제 들어간 거죠. 녹아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석탄, 석유원료, 그다음에 뭐 표백작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삼산화황 SO3라고 하는데 결국 한 번 더 산화가 되는 거죠. 황화수소는 악취 유발 물질이에요. 보통은 환원의 어떤 혐기성의 어떤 상태에서 또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겠고, 환원의 어떤 반응에서 S가 H랑 붙으면서 반응하게 됩니다. 악취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자, 얘를 저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안 써야 되겠죠.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탈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료 중에 탈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처리가스의 탈황이 있는데, 뭐 배연 탈황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정연료로의 전환이라든지 대체연료, 배연 탈황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수소화 탈황이라고 있는데, 원유를 이제 정제할 때 그때 황을 제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 볼게요. 일산화탄소의 가장 큰 특징은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한다. 이게 가장 큰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게 일산화탄소고,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게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화산 폭발 뭐 이런 것들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의 특징이 물의 난용성이다. 물이랑 안 친해요. 그리고 활성탄을 제외하고는 뭐 흡착이 잘 안 일어나고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굉장히 강해요. 210배 정도 되겠지. 산소보다. 그래서 CO 헤모글로빈, 요런 적혈구의 운반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죽겠죠. 연탄가스가 이제 요걸로 한때 이야기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산소를 운반해줘야 되는데 일산화탄소를 갖다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스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인명피해가 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구의 온난화. 요게 이산화탄소에 대한 키워드고, GWP가 얼마였습니까? 얘가 1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는 어떤 데에서 측정을 하는 거냐면,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이게 지금 공기가 어떤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많을수록 당연히 안 좋겠죠. 그 지표가 사람이 숨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내 공기의 오염의 지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광합성에 또 얘가 있습니다. 광합성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광합성이고 반대가 호흡이에요. 요거를 하기 때문에 CO2가 이제 줄어드는. 그리고 겨울에 증가한다. 그리고 해양이 25%를 해양이 이제 흡수한다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원래 생긴 게 바다가 이랬던 거죠. 그다음에 화석 연료 인위적인 배출량보다는 사실 자연적인 배출량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 상태가 우리가 적응하며 살고 있었던 건데, 인위적인 배출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서 지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추정 기여도에서 CO2가 가장 높은데 GWP는 제일 낮지만 얘가 양이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성 오염물질 중 오존 돼 있어요. 그냥 보면은 물리화학적 특징에서 뭐 2차 오염물질,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산화제예요. 그래서 반응을 굉장히 잘 합니다. 옥시던트의 지표가 되겠고, 가죽 고무 제품을 각질화시킨다. 마늘 냄새 이런 것들도 많이 날 수가 있다. 색깔은 옅은 청색인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뭐 보지는 못했겠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오존층이 있는데, 오존층에 있는 오존은 어떤 오존이에요? 좋은 오존이에요. 그쵸? 그리고 대륙권에 있는 오존은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 중에는 이제 요 정도 됩니다. 0.12 ppm이 오존 주의보 발령이에요. 0.12, 0.3, 그 다음에 0.5 이렇게 0.1235 이렇게 되는데,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렇게 돼요. 여름에 보면은 요거 이제 오늘은 오존주의보입니다 해서 재난 문자 오고 이렇습니다. 얘가 많아지면은 대기의 오염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얘가 다른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제2차 오염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오존의 광학적인 반응에서 이 자외선 영역, 짧은 자외선이랑 이 반응을 하면서 결국은 광학적 부산물을 형성하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낮에 햇빛이 강한 이때 오존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존의 영향에서 보면 뭐 나머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이제 뭐 고엽 성숙함에 피해를 준다, 뭐 이런 내용들, 식물과 인체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광학 반응에 의한 고농도 오존이 나타날 수 있는 기상 조건인데, 결과적으로는 다 뭐냐면은 그 햇볕이 강할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가스성 물질 보시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죠. 탄소수 12개 이하의 탄화수로 구성되어 있다. 방향조 탄화수, 쉽게 휘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출원 어디서 나오냐? 접착제, 뭐 건축 자재 이런 데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확인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새로 지은 집에서도 이제 뭐 나온다 이건데, 이게 우리 새집 증후군 요런 거 할 때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이런 애들이 여기. 자, 그 다음에 쉽게 휘발한다라는 거는 증기압이 이제 좀 높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끓는 점은 낮다. 자, 그리고 이氧화탄소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S2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쾌한 뭐 자극성의 냄새를 갖는다. 인하점이 뭐 30도씨 정도. 공기보다 무겁다. 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대경경에서는 여기 비스코스 섬유경화, 우리 레일론, 뭐 나일론 얘기하잖아요. 옷 만드는 그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PAN인데 이 펄 옥시 아세틸 리트레이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 가끔 이 반응식 쓰라고 하거나 뭐 아니면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가운데 산소가 3개 있는 거예요. 자, 광학 반응을 통해서 강산화제로 작용한다. 눈의 통증을 일으킨다. 가시거리를 단축시킨다. 이런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눈에 강한 자극, PBN과 PAN인데, PBN, 여기 벤조닐 보이세요? 위험해 보이죠?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자, 뭐 지표식물, 강한 식물 있고요. 그 다음에 옥시던트 뭐 되어 있는데, KI를 산화시키는 물질을 총칭해요. 광학 반응과 연결돼 있어요. 이 정도. 자, 그다음 라돈인데, 라돈은 이게 이제 대기 오염 물질, 우리 대기에 대한 개념을 이제 보고 있는데, 요건 실내 공기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라돈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자연 방사능 물질이고, 뭐 토양,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비활성 반응을 뭐 이렇게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얘가 무거워. 그래서 1층이나 지하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무거우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한테 들어옵니다. 호흡기로. 그러면은 어떻게 뭐가 생겨 이게? 암이 생겨 이게. 그래서 안 좋은 거죠. 라돈은 공기보다 무겁다. 암을 유발한다. 토양, 시멘트 이런 데서 나온다. 이 정도가 보기에 깔아놓고 특히 공기보다 가볍다. 뭐 이런 걸 써놔요. 이렇게 잘못된 거죠. 자, 그다음 염소 볼게요. 염소, 황록색. 염소 같은 경우는 황록색이다. 소다공업, 플라스틱, 고무 제조업 이 정도만 뭐 보셔도 되겠고, 그다음에 살균제, 표백제로 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지표식물, 강한식물 있고, 염화수소. 이거는 플라스틱, PVC, 소다공업 비슷하죠. 염소랑. 염화수소를 기체일 때 염화수소라 부르는데 우리 액체일 때 염산이라 불러요. 물이랑 굉장히 반응을 잘 물에 또 수용성입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불소화물인데 이거는 알루미늄 공업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물의 용해도도 높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벤젠은 되게 기가 막힌 친구예요. 얘는 보통 이렇게 하는데 C가 6개, H가 6개. 얘는 치환 반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끝에 수소들이 달려있는데 얘가 나가고 다른 애가 들어와요. 그러면 뭐 톨루엔이라든지 페놀이라든지 다 만들어지세요. 니트로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얘는. 석유나 프로말린 제조 등의 발생이 되겠고 휘발성이 높다. 그리고 이 벤젠고리가 두 개 연결되면서 산소 가운데에 있고 다이옥신 있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조혈 기능 요거를 갖다가 이제 영향을 큰 주다. 조혈은 이 혈액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를 이 벤젠이 이제 노출이 많이 되고 벤젠 때문에 이거에 망가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납 밀도가 크고 넥슨 강하고 부드럽다. 인체에서 복통, 빈혈, 구토 이런 걸 일으킨다 이 얘기죠. 그 외에 가스상 오염물질이 되는데 에틸렌, 탄화수, 페놀,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포스겐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나오면 그때 기출문제 만나면 그때 한번 또 찾아보세요. 지금 이거를 외워가지고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지 그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오염물질 배출 업종이 있어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앞에서도 뭐 밑줄 좀 긋긴 했는데 불화수소, 알루미늄, 화학비료, 염소, 염화수 비슷해요. 플라스틱, 소다, 고무, 포름알데히드, 피혁, 합성수지, 포르말린, 그 다음에 크롬에서 시멘트 제조업, 시아수소, 청산, 가스, 제철, 이황화탄소, 비스코스, 그 다음에 황화수소, 가스, 펄프, 석유정제, 암모니아, 염료, 냉동, 페놀, 타르, 도장, 납, 페인트, 인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뭐 오염물질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써가면서 뭐 깊이 있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읽어본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정독을 몇 번 해주시면은 문제 나왔을 때 좀 처음에 좀 틀리더라도 두세 번 만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내용 볼게요. 감사합니다.